한 사람의 자기장 에너지가 특별히 낮을 때 몸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회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극도로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나요?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항상 미루고 매일 게으르고 나른하며 의욕이 없으신가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며 운동할 동기도 없으신가요? 친구가 오랜만이라고 전화해서 만나서 놀자고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거절하시나요? 더 이상 흥미를 느끼는 것이 없고 집에서 휴대폰만 보거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자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밤에는 잠 못 이루시나요? 매일 아침, 오늘 밤에는 꼭 일찍 자겠다고 다짐하지만 밤이 되어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시나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지만 변화할 힘도 없고 이 상태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으신가요? 내면은 끝없는 모순 속에 갇혀 있나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게으름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5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거나 더 많이 자거나 햇볕을 더 많이 쬐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조절하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제때 놓아주세요. 낮은 에너지는 종종 주변에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나 일들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숨 막히게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며 막다른 골목으로 가득 찬 부정적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로운 사람이나 일들로부터 단호하게 멀어졌을 때 즉시 더 가벼워진 기분을 느끼지 않았나요? 보통 부정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극도로 불편하고 압박감을 느끼지만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해방감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주세요. 당신이 피로감을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대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모든 일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에 하늘로 날아오르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바랄수록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셋째, 미니멀리즘을 유지하세요.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대개 매우 단순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수하게 옷을 입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조용함을 좋아하고 미니멀한 생활 공간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물질에서 만족을 찾는 대신 자신에게 더 집중합니다. 넷째, 말을 줄이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도미의 관점에서 보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원기가 소모됩니다. 입을 열면 전기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말을 줄이세요. 대신 눈을 감고 조용히 정신을 가다듬거나 자연을 바라보세요.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빼앗기지 말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며 자연의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 꽃을 볼 때 당신이 그 아름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당신의 눈에 스며들어 당신의 일부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눈빛도 맑고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흐릿하고 혼란스러운 대신 당신 안에서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꽃을 볼 때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두지 말고 그것의 에너지가 당신의 눈에 스며들게 하세요. 스스로 느껴보세요. 다섯째, 빅데이터는 결코 무작위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기장 에너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댓글을 남겨 에너지를 회복하고 우리 모두 본래의 힘을 되찾읍시다.
당신의 에너지가 점점 강해질 때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스스로를 억지로 단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당신을 지탱하고 당신의 마음과 몸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활력이 넘치고 어떤 도전과 역경에도 맞설 용기가 충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에너지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삶은 에너지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외부의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정신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당신의 삶도 그에 상응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에너지는 당신이 망설임, 두려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한한 지혜와 의지를 가져다 주어 단호하게 행동하고 삶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완전히 탈바꿈하여 더욱 강력한 당신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돕습니다. 에너지는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정하며 지혜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하며 감정의 위기가 닥치고 재정이 부족하거나 끊임없이 어려움과 실패에 직면할 때 이 모든 것은 몸 안의 에너지 약화와 생체 자기장의 감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점점 높아질 때 당신의 몸은 편안해지고 감정은 안정되며 정신은 즐거워지고 영혼은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면에서 외부로 당신은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게 되고 당신의 매력은 비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점점 높아질 때 당신은 우주의 운행에 순응하고 우주의 지혜를 믿으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우주에 맡기고 생명의 흐름이 당신을 강력하게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평생 한 가지 일, 즉 자신의 에너지를 단련하는 데 집중합니다. 양심과 내면의 능력의 인도 아래 그들은 자신을 빛나는 존재, 명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사람, 내면에서 동기가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정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진동, 에너지, 주파수를 사용하여 삶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며 자신의 사명을 가장 단순하고 순수하게 완수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와 몸과 마음을 제자리에 두세요. 내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야만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올바르면 모든 것이 올바릅니다. 오늘 주제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나요? 당신의 근본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었나요?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깨달음과 복덕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당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은 인간들 사이에 가장 뚜렷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하고 열심히 일하며 내면을 수양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실패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눈부신 성공을 거둘까요? 인생의 승리자들은 실제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올바르게 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행운일까요? 아니면 IQ, EQ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식, 인식, 기술 때문일까요? 이러한 요소들은 여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자기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장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장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 섰을 때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혹은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등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장의 전달과 소통입니다. 인간의 자기장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중력과 마찬가지로 매우 큽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것은 당신의 관념, 믿음, 환경, 친구, 호흡, 먹는 음식, 소망, 명상, 그리고 수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당신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당신의 기질, 운, 심지어 운명까지 만들어냅니다. 기질이 좋고 외모가 밝고 교양과 도덕을 갖춘 사람은 자기장이 강하여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자기장이 좋지 않으면 그들은 칙칙해 보이고 정신이 흐트러지며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기장이 더 나빠지면 불운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좋지 않은 일들이 따라다니며 심지어 건강, 가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민감한 정보장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자기장을 바꾸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엇을 믿나요? 당신은 그것에 상응하는 기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력의 법칙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당신의 기장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면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기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항상 가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궁핍한 상황에 처합니다.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 당신은 당신이 인식하는 것들을 향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생각은 원인이고 당신의 생각에 상응하는 삶과 환경은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이 그러한 결과를 낳을까요?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사고의 거대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삶의 인과율을 명확히 이해하며 올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심장이 조화를 이루고 몸과 마음이 열리면 바른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우주의 의식과 연결된 자기장도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진실하고 선량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당신과 우주 사이의 정보 흐름은 자연스럽게 순환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민감한 정보장이며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염된 자기장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접촉한다면 당신의 자기장도 영향을 받아 부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맑은 자기장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그들이 방출하는 자기장이 당신의 자기장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우주와 하나 되게 하는 법을 배우세요. 끊임없이 수련해야만 당신은 자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 인력의 법칙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우리 자기장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덕과 지혜입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함,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타심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만물의 운행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덕은 매일 실천해야 하지만 지혜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름을 걷어내고 빛을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운행 법칙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신 안에 긍정적인 자기장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만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사랑하지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친구, 부모, 친척,
심지어 당신과 대립하는 사람들까지 지구상의 모든 것, 모든 꽃, 모든 풀잎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베풀수록 우주에 퍼져나가는 당신의 사랑의 자기장은 더 커지고 당신이 되돌려 받는 사랑의 양도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랑은 일종의 물질이며 일종의 자기장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발산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사랑의 자기장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의 자기장을 축적한 사람은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우주는 당신이 감지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직감과 같습니다. 직감은 사랑이 있는 곳에만 나타납니다. 같은 사랑의 주파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 공명할 수 있습니다. 천리나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연결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을 보내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어머니는 종종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리 있는 친구가 생각났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때로는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자주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우주에 매우 큰 사랑의 자기장을 축적할 것입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의 잠재의식은 감지할 것입니다. 몸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말로 재앙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강력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력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주파수를 우주로 발산하고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당신이 더 큰 생각을 발산할수록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자기장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자주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사랑의 자기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위 세제는 신령이 있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행하지 말고 작은 선이라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불교 교리의 인과응보입니다. 선에는 선한 결과가 있고 악에는 악한 결과가 있지만 단지 그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자연 법칙입니다. 우주는 원입니다. 우주는 인과율에 따라 운행합니다.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쫓지만 원인을 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주는 것이고 결과는 당신이 되돌려 받는 사랑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신은 당신을 포함하여 에너지가 낮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활력이 넘치고 영향력이 있는 높은 에너지의 사람들을 만나는 행운을 누립니다. 당신은 그들을 종용하고 깊이 매료되며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높은 에너지는 긍정적이며 활력, 열정, 열애, 집중력, 풍요로움으로 나타나며 도전을 감당하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낮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는 침착함, 고요함, 편안함, 휴식, 새로움, 현재와의 조화, 충분한 휴식, 내외적 균형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높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종종 분노, 의심, 낙담, 불안, 과도함, 스트레스와 동반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문제로 여기고 관계를 도전으로 여깁니다. 낮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원한, 후회, 열등감, 절망, 실패, 수치심, 비난으로 나타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깨끗한 정신적 공간을 만들고 항상 80%의 높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20%의 낮고 긍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긍정적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성공과 기쁨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비결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의식적으로 꾸준히 훈련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념의 자기장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영혼의 자기장은 거대한 발전기와 같으며 수만 와트의 발전기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관념의 힘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 인간의 뇌를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의 자기장에서 비롯됩니다. 관념의 힘은 실제하며 그것은 몸의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삶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욕망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 이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많은 선행을 해야 합니다. 덕이야말로 인간 몸 안의 에너지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심성과 도덕을 단련합니다. 사람의 관념이 집중될수록 그 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진심은 영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한 조각의 진심은 한 조각의 이익을 얻고 10조각의 진심은 10조각의 이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왜 간 큰 사람들이 종종 성공하기 쉬울까요? 그들은 단호하고 집중하며 자신을 믿고 의심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심 많고 주저하며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삶은 에너지 소모의 과정입니다. 의식적인 통제가 없다면 이 에너지장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신력을 소모시키는데 이는 기혈과 에너지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신을 기르고 자신의 기혈과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폐관 수행을 한 사람들이 출관 후에 쉽게 성공하는 이유는 수행 과정에서 많은 내공과 관념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유한하며 에너지장의 강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에너지를 공명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극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들이 에너지를 발휘하는 동안 더 강한 강도로 반대되는 관념을 방출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도는 다르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너지장은 몸 안의 음양과 오행의 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음양이 조화롭고 오행이 충만하면 에너지는 강하고 완전해집니다. 반대로 음양이 약하고 오행이 부족하면 에너지장도 약해지고 불완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에너지장은 한의학에서 자주 언급하는 정기입니다. 그것은 몸이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고 오장육부가 조화롭게 운행될 때 생성됩니다. 이 에너지장은 항상 몸 주변을 감싸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외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할 때는 몸 안에서 보호하고 운동할 때는 외부로 작용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에서 말하는 정기가 내부에 있으면 사기가 침입할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에너지장이 외부로 작용할 때 그 원리는 힘과 같습니다. 합하면 강하고 나누면 약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정신 상태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욕망이 생겨나는 곳이므로 인간의 에너지장은 실제로 마음에 의해 지배됩니다. 욕망이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외부로 향하는 힘이 약해지며 동시에 몸을 보호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의 욕망이 적으면 에너지장이 응축되고 외부로 작용하는 힘이 강해지며 자신을 보호하는 에너지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심, 무욕의 상태에 이르면 마음이 맑아지고 에너지장이 가장 강해지며 외부의 영향에 저항하는 능력도 가장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발산되는 관념이 종종 비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은 외부로 작용하는 에너지장의 표현입니다. 행동과 말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사람의 관념 또한 일종의 작용력이며 다만 그것은 보이지 않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파동의 형태로 공간에 존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람이 전심전력으로 어떤 일을 하면 쉽게 성공합니다. 반대로 집중력이 부족하고 쉽게 산만해지면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에너지장에서 나오는 관념은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 특정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결정이 되면 몸 안의 에너지장은 그 결정에 따라 뇌를 통해 작용력을 발휘합니다. 이 힘이 바로 관념력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에너지장이 다르고 집중력도 다르기 때문에 외부로 작용하는 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승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이익과 손실을 신중히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승진하고 부자가 된 후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보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불안, 슬픔,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불쾌한 심리 상태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속담에 사람이 되어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마라. 머리 위 세제 신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양심이 전등불처럼 밝아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일깨워주며 그렇지 않으면 신령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은 당신이 한 일의 흔적인 일종의 정보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입니다. 이 정보는 영원히 공간에 존재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일을 하면 당신이 방출하는 정보는 당신만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피해자 또한 찾기 위해 신호를 방출할 것입니다. 양측의 신호가 닿는 순간 남는 것은 에너지의 대립뿐입니다. 사건이 발각되면 피해자는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으면 이 대립은 양측의 자기장 에너지 형태로 공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보를 받게 되면 당신이 방출한 정보 자체가 당신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관념력은 관념을 발산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미치는 작용입니다. 그것은 겨냥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힘입니다. 저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삶과 학업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걱정할수록 그 자녀들은 종종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러 이 어머니들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자녀에게 덜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부모들은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부모들이 자신의 심혈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축복과 기도는 또한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의 일종의 작용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항상 존재하고 강력하게 발전해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인간은 이 신비로운 힘의 진정한 근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시했습니다. 차이점은 저주는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반면 축복과 기도는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종교가 축복의 정신과 자비심을 강조하여 더욱 번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항상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며 자주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는 칭찬과 좋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도울 것입니다. 이때 강력한 에너지원이 형성되어 그의 에너지장에 보충되고 질병을 완화하고 재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단 에너지의 작용이지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의 보호가 없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신이 부유하다면 자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세요. 많은 선행을 하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백성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 덕분에 당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며 부모로서 인자함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고 당신의 재물과 건강은 빠르게 쇠퇴할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관찰하면 부유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빠르게 부자가 되었지만 선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기, 기만, 강탈과 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는 곧 사라집니다. 반면에 유명한 대기업과 기업가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오랫동안 번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를 행하는 자는 날마다 덜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도를 닦는 사람은 매일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줄어들음은 진정한 손실이 아니라 생존의 기반 위에서 불필요한 탐욕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손실도 일으키지 않고 단지 물질에서 정신의 고결함과 내면의 힘으로 전환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으면 얻는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외부 물질에 얽매이면 필연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삶에 있어서는 인간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반대로 물질에 지배받지 않으면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그때 자신을 보호하는 에너지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항상 얻을까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가장 해로운 심리 상태입니다. 사실 관념력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은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저주는 외부 에너지의 일종의 작용입니다. 저주의 에너지가 그 사람 자신의 보호 에너지보다 강하면 그것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물질, 사람, 질병, 심지어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매우 강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그 자신에게는 뚜렷하지 않을 수 있지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에서 말하는 내세의 과보입니다. 인간의 의식 또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일종이며 관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인간의 의식에서 공간으로 방출되어 다양한 강도의 에너지 파동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사물의 존재 상태와 사건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에너지의 영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강한 관념력을 가진 사람들은 물체의 존재 방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그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결정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운행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악인이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를 증오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가 응보를 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공간으로 에너지원을 방출하여 에너지 파동의 형태로 합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사람의 에너지장은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합니다. 그 악인이 쇠퇴기에 접어들면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 파동들이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를 중병에 걸리게 하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정기를 유지하는 것이며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람은 끊임없이 감소하지 않는 에너지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이 법칙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도 자연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맹세를 배신하고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바꾸면 다양한 의식 에너지 조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결과는 무작위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인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진보의 길은 다양한 선택으로 인해 생성된 수많은 관념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운명은 바로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끊임없는 발전과 함께 과학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선행을 하고 악행을 피하며 덕을 쌓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인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의심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일련의 연구 방법을 통해 이 주장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입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지능 방정식은 물질이 에너지임을 밝혔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서로 다른 진동수로 회전하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진동은 세상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상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서 인간 신체의 진동수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2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정신 상태가 신체의 진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에서 1000까지의 의식 척도를 설정하고 인간의 진동수를 200 이하로 떨어뜨리는 모든 상태가 건강을 약화시키는 반면 200에서 1000 사이의 주파수는 신체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실성, 연민, 이해는 인간의 의지를 높이고 몸 안의 입자들의 진동수를 변화시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의미 있는 진동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사악한 생각은 가장 낮은 주파수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사악한 관념을 가질 때 당신은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부정적인 상태는 사념, 악의, 냉담, 후회, 두려움, 불안, 야망, 분노, 원한, 오만함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에게 해롭습니다. 반면에 믿음, 주파수 250은 충성심을 가져다주며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더 높은 것은 온화함, 낙관주의, 관용, 이성, 이해, 사랑, 존중, 기쁨, 평안함입니다. 평화와 환희는 주파수 600에 도달하고 깨달음은 700에서 1000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린아이들, 특히 1, 2세 미만의 아기들이 항상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위의 이론에 따르면 신생아는 외부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이나 이익 다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기들의 마음은 매우 순수합니다. 바로 그 순수함 덕분에 아이들의 에너지장은 매우 조화로워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마음속에 점차 부정적인 생각, 탐욕, 경쟁심이 생겨납니다. 그때 아이들 주변의 에너지장이 변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온화하며 남보다 잘난 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고 무상함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에너지장은 맑아져 누구든지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마음속의 선념과 악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좋은 생각을 키우고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비관, 고통, 실망, 낙담과 같은 생각을 대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운명은 분명히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께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소통해주세요. 댓글로 자기장을 높이는 문장을 남겨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과 평안함이 당신을 둘러싸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세요. 기꺼이 공유하여 선한 지식과 무량한 공덕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